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빨리 들어오셔야지. 한참을 또 얘기를 나누시고. 좋은 취재원이 있어서 취재를. 좀 전에 저 박범계 의원 네. 말씀 들어보니까 선회가 느껴지네. 항공모함이 선회하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더 선회를 하게 되면은 또 이게 그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귀에 딱 꽂히는 거 있었어요? 그 보안 수사권 지금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좀 더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네. 대표 선거 이후에. 지금 전대 끝나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네. 저거 김민석 후보 되면은 지금 완전 팩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저거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저거. 다시 모셔야 돼. 다시 모셔야 돼. 뒤집을 수 자리가 있다. 나와야 네, 이거. 뒤집겠다는 건 아니고. 다시 모셔야 되는데. 아, 지금 저 여론. 근데 요새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네. 고민정 의원도 지금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목소리를 냈고, 아, 그래요? 이소영 의원도 목소리를 또 내고 네, 계셔가지고 네. 지금 저는 논의가 이어질 것 고민정 같아요.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건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왜요? 네. 그분은 지금 사실상 뭐 말은 친문이지만은 친명편으로 나와준 거잖아요.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보입니다. 네. 이 보안 수사권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네. 좀 더 깊게 네.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바로 무슨 얘기부터 들어가 볼 거냐면 어제 아주 뜨거웠던 이 얘기요.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자,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직격을 했군요. 일단 김경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제 나이로 따져보면 네. 한 45년 전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유승진 앵커네 집에 놀러 갔어요. 네. 막 놀다가 예. 그 나이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네. 이럴 때면 꼭 이제 친한 집이니까 놀러 갔다가 결국 네. 싸우게 되잖아요. 음. 그러다가 마침내 유승진 앵커가 하는 말. 음. 너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 오지 마 이제. 지금 싸우는 건 뭐였었냐면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 간의 접점 뭐였었냐면 추경호 시장 재판정에 가서 어떤 사실관계를 놓고 싸우는 거였단 말입니다. 네. 네. 당사로 혹은 국회로 소집한 사람이 누구냐, 맨 먼저 소집한 사람 누구냐 하다가 네. 밀리니까 안철수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밀리니까 제가 봐서는 적어도 제 시각으로 밀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 집 놀러 오지 마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좀 창피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는 조금은 안철수 의원의 어제 인터뷰가 내용을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특히 젊은 층들 시각에 어떻게 비쳤을까 좀 후지고 조금 적절치 않았다. 아, 이거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 이 얘기였어요. 뭐 진짜 뭐 악명 그대로 이제 방향이 그런 거고요. 네. 저는 그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떤 다들 분석이 나오냐면 안철수 의원이 반한계의 선봉에 선 셈이 돼버렸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반한계 하면 결국 사실상 지금 장동혁 대표 쪽하고 궤를 같이 하고 뭐 친윤 또는 그때 이제 계엄을 옹호한 세력하고도 이제 궤를 같이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을 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사실 그동안 정반대였거든요. 사실 안철수 의원은 아시다시피 재작년 12월 7일 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맞아요. 그 탄핵을 그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하지 않은 그 선봉에 섰던 분이거든요. 네. 그때 한동훈 대표도 아직 그 다 결정이 그때 안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갔죠. 그래서 그 처음에 아마 그 누구죠? 김혜지 의원하고 또 한 분 더 해서 3명만 다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 탄핵 앉아 체결을 계신데 했는데 앉아 있었죠. 그 유명한 사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지금 한동훈 보고 뭐 배신자 뭐 이제 이런 친계엄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때는 안철수 보고 진짜 배신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지금까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이분은 계엄은 잘못된 거고 탄핵에 옳았다고. 왜냐하면 탄핵에 옳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탄핵을 저기 표결을 참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강경한 찬탄 이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결을 같이 하게 된 정치 세력은 계엄을 완전히 사실상 그 반대하거나 탄핵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반한계의 선봉에 선 것과 또 당권파의 선봉에 선 것 그게 아니 근데 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반한이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왜 생겼습니까? 한동훈 자체가 뭐 얼굴이 밉거나 뭐 뿌리 달려서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한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섣불리 해서 민주당에다 정권을 헌납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도 뭐 그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일이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반한이 된 거지 뭐 한동훈 자체가 밉다고 해서 반한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반한의 뿌리가 결국 계엄 문제거든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계엄과 관련해서 근데 지금 사실상 지금 안철수 의원이 네. 저렇게 이제 그동안 행보를 취해 오다가 예. 모르겠습니다. 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저렇게 하셨는지는 다른 동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분의 지금 정치 노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생각을 어떻게 봤나요 어제? 저는 좋지 뭐. 그건 그냥 아니고 좋지. 아니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 우리 당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우리 당 맞아요? 뭐가?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당 예. 맞냐? 아니 누가 우리 안철수 우리 당에 오지 아니, 그러니까 마라. 주인이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민주당에 있다가 뭐 국민의힘 가셨고 네, 네. 또 원래 또 당원 창당하셨다가 네. 또 이제 이번에 네. 또 합친 건데 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선거할 때 네, 그때 이제 뭐 단일화하면서 음. 그리고 나서 단일화하고 뭐 잘 안 되니까 그거 막 후회한다고 막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하는 행보가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 뭐 한동훈 의원 때리면은 일부 좋아하는 사람들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발언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실제 만약에 당권 주자로 오르고 전당대 나갔을 때 이렇게 막 정치하는 게 조롱하는 게 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시점이 약간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시점이. 그러니까 네, 뭐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전당대에 뭐 그러니까 장동희 대표가 나가거나 네. 뭐 흔들리거나 비대위로 가거나 뭐 그런 시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던졌다고 하면 아 이제 전당대 뭔가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됐구나 네, 네. 이렇게 느낄 텐데 뭐 그런 시점도 아니고 장동희 대표는 일단은 내년까지 가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굉장히 그건 빨리 민주당 희망사항이죠. 굉장히 빨리 굉장히 빨리 깃발을 들어가지고 네, 네, 네. 단순하게 그냥 여기 추경호 시장 재판장 갔다가 네. 말을 이렇게 좀 잘못해가지고 그거 수습하려고 막 요즘에 인터뷰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재미있는 게 진짜 요즘 민주당 당 대표는 네. 우리 장도혁 대표고 그다음에 바뀌었어.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정청래 의원이에요. 네. 다들 지금 정청래만 되라. 그래야지 빨리 친명 친청 막 싸워가지고 민주당이 나중에 이제 분당도 될 수 예. 있고 하니까 아 그냥 보니까 완전히 서로가 지금 대표를 나눠 가졌고요. 그러게요. 좀 전에 그거 네. 이제 다 드러나셨고요. 그다음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속마음. 만약에 안철수 의원 네. 천기누설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내가 정말 이 반한 세력 네. 친윤 세력에 올라타서 한번 나도 대표를 노려보겠다. 저는 오산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이야 장동혁 대표가 안철수 의원 발언 반기고 막 좋아하는 그런 신용을 해주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시던데. 네. 아니 그렇죠. 가만히 그거 있는 거 같아요. 자체가 경쟁자죠. 가만히 벌써 이렇게 별말 안 나가시던데. 하는데 별말은 안 하지만 최소한 지금 반대는 안 하잖아요. 제 말은 아마도 이용만 해먹고 네. 이용만 해먹고 안철수 의원을 뭐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거나 이러진 전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정말 선택을 좀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만약 당권을 생각하시는 건 정치인의 생리현상이니까 저는 그걸 예, 탓하고 예. 싶지는 않은데 네. 과연 지금 이렇게 해서 반한을 이제 해가지고 음. 그쪽 세력에 간다고 하면 거긴 이미 장동혁 대표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군이 나왔으니까 네. 뭐 적당히 활용하고 이러겠지만 그 자기가 자리 내주겠어요? 지금 누가 봐도 자기는 지금 차기 당 대표 예. 플러스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아까 타이밍 얘기를 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그래서 어제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네. 기자들과 백브리핑 자리에서 한 기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얘기한 상황도 아닌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시는 이유가 뭐냐?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뭐 이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복당에 대한 기류가 좀 가파르게 바뀌는 것 같다라고. 본인은 또 그렇게 느꼈다라고 답을 하시긴 합니다만 타이밍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소스를 두고 어떤 뭡니까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서라기보다는 예. 가장 해석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지적하신 것처럼 포스트 장동혁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닌가. 이분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예. 일요일에 기자회견하는 거의 유명하신 분이 이제 안철수 네. 의원이시잖아요. 이제 정치부 기자분들 항상 욕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안철수 의원은 항상 일요일 날 일을 만든다. 아니,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일요일에 또 기사 쓸 거리가 되기도 해서 뭐 나쁘진 그렇죠. 않아요. 지명 네. 기자들은 또 아니 월요일날 기사 써야 안철수 의원 되니까. 말고도 일요일을 선호하는 거는 뭐 그건 민주당 많은- 지도부, 지도 어디선 뭐 심지어 청와대는 안 그러네. 청와대도 꼭 보면은 그 월요일자 아침 이제 신문 조간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시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타이밍 맞추는 데는 네. 조금은
좀 뭐 젬병이라고 할까? 그래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여러 큰 가지. 타이밍은 그 재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날 그러니까 그 재판 그런 때문에 거죠. 그런 거죠. 그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내가 이 그렇죠. 재판에 언제 나간다 뭐 그런 거 애초에 저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재판 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네. 그 증언이 사실 다 알려진 거잖아요. 네. 최초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지를 그렇죠. 계속 혼선이 있었다는 네.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확대 해석되고 갑자기 이제 주목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한동훈 네. 이번에 네. 한동훈 이번 관련된 기회에 공격을 해야겠다고 한 건데 아. 저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못 맞췄어요. 지금 그러니까 의미도 없어요. 타이밍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네. 많이 놓치셨잖아요. 어제 음.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제 소위 뭡니까 짤방으로 도는 게 옆에 보좌관이 여러 가지 또 보정해주는 모습도 보이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도 좀 틀리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정치적으로 뭐랄까요 해석 이용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특히나 저는 너무 후졌다. 감성적으로 너무 후지더라. 아니면은 진짜 이 장동혁 체제 이제 조만간 이제 끝나는 시기가 네. 온 것인가. 네. 한 명이 움직였으니까 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아, 같고. 역시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일관된, 거는 네, 이제 네, 뭐 네. 안철수 의원은 뭐 이제 억울하신 측면도 있고 해서 네, 이제 본인 또 네. 기자회견을 네, 여신 네. 거니까. 근데 궁금한 거는 안철수 의원 말고 혹시 이렇게 네. 반한계로 또 목소리를 낼 공개적인 의원이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는 그렇게 저는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 반한계 어떤 사람들이 예. 뭐 이거 슬쩍 전화도 한번 한동훈 의원하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 행사장 같은 데서 이제 조우 같은 형식을 빌어갖고 네. 이렇게 웃는 모습을 연출한다든지 어. 그래서 조금은 오히려 이제 한동훈 의원도 좀 손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고 예, 예. 그 한동훈 의원이 내미는 손을 약간 맞잡거나 뭐 싫지는 않은 듯한 표정을 최소한 짓는 약간 네. 그러한 형국으로 가고 있지 저렇게 지금 저렇게 지금 안철수 의원처럼 예. 아주 확실하게 각을 벌리고 나오는 분은 글쎄 눈에 띄지 않는 것 눈에 같고 띄지 않는다. 예. 그 결국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운명이 또 워낙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관망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눈치의 힘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의 힘. 눈치. 네. 어쨌든 한 의원은 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네. 기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새로운 주장도 없고 사실관계는 이미 밝혔다 뭐 네, 이런 입장으로 그렇죠. 네. 가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가름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동훈 예. 대표하고 최근에 통화해 봤는데 뭐 대강 그런 지금 언제 저 요 맥락으로 이후에 예, 요거 관련해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오. 간단히 그런데 이제 단독 취재. 뭘또 그렇게까지 근데 아니 저는 이야기 좀 안부 해줘. 물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 이 황당하다는 반응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사실관계 밝혔잖아요. 특히 예, 안철수 예. 의원 논란에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 하여간 나는 이제 통합 포용 또 예. 이제 그 향후 무엇보다 이재명 정권과의 최근에 말도 안 되는 이런 각종 국정 전횡 네. 또 그다음 법치 파괴 이런 거에 가장 강력하게 네. 싸워 나가겠다. 특히 최근에 보안 수사권 문제, 또 네. 안규백 장관 탈역 논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안규백 장관 탈역 논란에 대해서는 나 면책 특권 포기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지금 문제 삼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네.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키워봤자 한동훈 의원 본인에게도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예.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보다 예. 잘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그렇게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한 의원은 복당하면은 김정은 빼고 다 품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그럼 안 의원도 이제 뭐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봐야죠. 예. 근데 어쨌든 분명히 저희 중앙일보에서도 불편한 여의도 유튜브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거기서 인터뷰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틈새 공략. 뭐라고 네. 했냐면은 네. 나는 과거에 그렇게 네. 널매는 사람이 아니고 예. 우리 보수의 승리와 미래를 위해서 개혁에 네. 앞으로 찬성을 한다면은 예. 다 함께 같이 갈 그런 생각이 있다. 다 네.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뭐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묘하게 웃으시네요. 네, 아니 근데 뭐 네. 한동훈 복당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장동혁 대표 역시 체제가 장동혁계야. 있는 한. 장동혁계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장동혁계야. 현실적으로 지금 당 대표라니까 지금. 제가 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 아니,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려면은 네. 지금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방법이 지금은 법적으로는 딱 하나 최고위원들 사퇴밖에 없는데 그분들 사퇴 안 한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왜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겠습니까? 네, 네. 전혀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원총회를 한들 네. 장동혁 대표 사퇴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못해요. 그리고 의원총회 했는데도 장동혁 대표 사퇴 이야기 나오지도 않잖아요. 네, 버티는 한 진짜 사퇴 복당이 얘기가 불가능하다. 나왔죠. 실제 사고 네. 나왔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다시 거기에서 네. 선그은 게 아무리 사퇴 얘기가 나와도 나는 사퇴하지 그러니까요. 않겠다 이렇게 네. 다시 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확하게. 국민의힘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장동혁 대표를
대표 일선에서 못 끌어내리면서 네.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뭐 개혁을 하느냐 그리고 네. 뭐 자기들도 뭐라고 하냐면 중도층의 보수층의 그 민심을 끌어오느냐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장동혁을 못 끌어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손톱 밑에 이렇게 살짝 끼어 있는 이거 가시 빼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동혁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우리 장동혁께는 말씀하시는데 현실 근데 이건 어떤 제가- 소위 말하는 민주정당에서는 네. 장동혁 이거 2% 3%잖아요. 아니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는 장덕기가 씨가 말랐어요. 네. 비서실장을 그렇군요. 하고 있다는 네. 박준태 의원 네. 그 정도 남아요. 한 명 정도 네. 남아 있다. 그쵸. 그 정도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보면 한 명 정도가 아니고 네. 161명이 더 있어요. 아.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제가 보니까 장동혁 아니, 때문에 민주당은 아니라고 당내에 하시는데. 이제 그 네. 대표 후보들 놓고서는 네. 이제 피치기게 싸우는데 네. 이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는 161명 전원이 계속 자리를 지키실 네, 거다. 저는 장동희 대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징계 정치도 다 맞다고 잘못됐다. 하시네요. 네. 근데 네. 끌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냐? 네, 네. 그렇지 그게 네. 문제야. 그게 없다. 결국 네. 이게 결론이야. 네, 그걸 못하면서 저는 뭐 다른 걸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네. 아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정치인들이 아니야 비정치인들이야. 저는 계속 느끼고 제 이제 소신화된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당원들보다 국회의원들이 훨씬 못하다. 정치적으로 훨씬 미개하고 뒤떨어져 있다. 그렇게까지도 직격을 또 또 이제 하시는군요. 넘어갔어. 네. 넘어가죠. 하나- 한 말인 거죠. 아니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그 주말쯤 지난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 날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것이다.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날을 세워서 네.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도 사실 말이 너무 세죠. 예. 범죄인데 한동훈 의원이 네. 그걸로 수사받고 있습니까? 단계로?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이제 수사 시작한다고. 아, 시작한다는 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그동안에- 보도가 나왔었죠. 네, 예. 단순하게 그냥 수사 시작하고 뭐 이걸로 네. 범죄 행위로 그냥 아예 지정해버려가지고 네. 규정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게 네. 그 장동희 대표가 지금 엄청난 음.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그냥 뭐 딱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 한동훈 그렇게 뭐 수사든 어디든 해가지고 이걸로 한들 그게 고작 그 뭐 업무방해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단계한 거 보시는군요. 업무방해잖아요. 아니 우선 그리고요. 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민주당에서 일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이 우선 그 저 민주당 당직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부터 민주당에서 난리가 납니다. 당내 문제, 당내 결국 당원 명부라든가 당원 내에 그 의견 표시하는 게시판 문제인데 네, 네. 그거를 경찰이 그걸 개입해 갖고 들여다보고 뭐 범죄 여부를 문제 삼는다? 음. 난리가 날 겁니다. 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래야 되는데 네. 놀라운 것은 그 당직자가 어쨌든 경찰이 부르니까 가서 또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 이건 뭐겠어요? 장덕 지도부가 그래 가서 조사해 응해줘라라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것부터가 정당의 네. 자율성을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음. 이런 거는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도 지금 본인의 그 제명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결격사가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다들 그거 가처분 걸면은 반드시 한동훈 쪽이 이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제명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 때문에 한동훈 네. 의원도 내가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기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예. 정치력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해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지금 경찰이라는 들어와서는 안 될 이런 세력을 끌어들여서까지 지금 이제 범죄니 뭐니 하고 있는데 첫째 우선 저는 경찰이 그거 수사할 능력도 저는 없다고 보고 네. 둘째 그 의지도 그렇게 크지 못할 거예요. 아니, 그 거기- 자기네들도 네. 네. 고소하고 막 다만 이렇게 뭐 장 대표와 경찰의 네. 연결고리는 아마 확인된 건 보안 아닙니다. 수사권이 잘 네, 발동돼도 확인된 건 그렇다. 아니라는 강제 점 수사할 수 짚어드리겠습니다. 없는 없어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인데 네. 저는 만약에 범죄면 본인이 그럼 고소 고발을 하지 왜 안 했나? 그것도 안 하잖아요 예.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끝없이 지금 네. 그 본인에게 가해오는 사퇴 압박을 네. 어떻게든 좀 모면해 보려고 예. 계속 말도 안 되는 전 논리를 던지고 있는데 네. 정말 이건 국민의힘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이런 논리 갖고서 좀 허접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직격을 또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예.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제 혹시 그거 보셨어요? 어제였나 토요일이었나? 그 손팻말을 이제 장동혁 네. 대표가 들고 갔는데 거기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반말을 네, 해서 그랬더라고요. 또 이게 또 논란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그래요. 뭐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인격 그리고 기대치 이런 게 있으니까 반말은 그렇게 놀랍진 않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놀라우셨어요? 원래 뭐 예. 기대치가 없으니까 예, 인격에 예. 대한 기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써졌던 말들 중에 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특검을 빨리 실시하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좀 주축이 돼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국회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부실 선거이든 부정 선거가 됐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시점에 예.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순간에 대형 투쟁을 해야 돼요. 네, 예, 네.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렇게 팻말 들고 네. 뭐라고 했죠? 정말 뭐 막말들, 속된 말들 이렇게 남발하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정말 뭐 기대치가 없는 만큼 그다지 실망은 하지 않습니다만 대단히 네. 조금 부적절하다. 네, 인격이라는 표현은 또 개인적인 표현으로 네. 가름하고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품격이 없죠. 네. 뭐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예. 대통령을 그냥 막 이름 부르고 요즘에는 호칭도 안 한 지 꽤 됐어요. 어. 지난 선거 때부터 예. 계속 네, 그렇게 네.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 게 계속해서 어쨌든 나는 뭐 그 강성 지지층들, 그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어쨌든 막 뭐 지금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 그냥 골라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겨우 이렇게 네. 주목 하나 받는 걸로 네. 고작 그걸로. 예. 그러니까 저는 장동현 대표가 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어이구, 근데 그런데 불가능하다. 못하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 저는 끝까지 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아마 장동혁 대표가 믿는다고 하는 그 강성 지지층 네. 이걸 대강 한 그 15%니까 그 뭐 다시 반으로 하면 얼마예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박민식 후보가 예. 부산 북갑에서 네. 받은 퍼센티지가 15%잖아요. 네, 네. 아마 그 표 주신 분들 그런 표 주신 분들이 당원 한 15% 뭐 그런 분들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과연 정말 15%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박민식한테 줬다는 게 반드시 무슨 그 정말 개엄 찬성하고 맞습니다. 뭐 탄핵 반대하고 이런 초강성 물론 거기에 들어있겠죠. 하지만 그 15% 전체가 그럴 것인가? 네. 박민식에 대한 개인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뭐 찍을 땐 난 국민의힘을 찍어야지 뭐 이런 네. 그냥 전통적인 지지층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과연 장동혁 대표를 주구장창 네. 계속 지금 지원을 지지할 것인가? 네. 그건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평가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정말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예. 그런 세력을 겁낼 것은 이제 없다. 거기까지 된 것 겁낼 같아요. 것은 근데 없다. 유일한 예. 것은 이제 포스트 장동혁에 누가 당권을 잡아서 내 공천을 위협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한동훈 의원도 정치력을 발휘하고 네. 동시에 그 포스트 장동혁을 걱정하는 의원들도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 당권이 아닙니다. 민심이에요. 민심. 아무리 자기가 공천받은들 네. 그 당이 야 아직도 저 계엄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저 한심한 당이로구나 하면은 아무리 공천받은들 뭐 합니까? 본선에서 다 떨어지지. TK라면? 네, 그러니까 글쎄요. TK도요. 저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예. 거기서도 막 또 뭐 분당까지는 아니지만 또 예. 무소속도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이 그럴 수 그 재정신 있다. 못 차리면 그래서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민심을 잘 생각하면서 의원들이 움직이면 네. 답은 나올 거고 최근에 정말 눈에 띄는 거 네, 네. 6.3 지방선거 이후 모처럼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를 따라잡고 으쌰으쌰 맞습니다. 했지만 최근에 한 달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도루묵이 됐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의원들이 머릿속에 민심을 제일 1순위로 둬야 된다. 이런 또 직격까지 또 해주셨는데, 자, 잠깐 앞에서 얘기했던 뭐 보안 수사권 먼저 얘기하실래요? 전당대회 먼저 얘기하실래요? 뭐 어느 쪽이나 다 좋습니다. 둘 다 직접 전당대회와 보안 수사권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면 전당대회를 물고 들어가자. 아유, 그게 보안 제일 수사권 재밌죠. 얘기를 전당대회가 해보도록 제일 하죠. 재밌죠. 네. 지금 이제 이제는 네. 우리 국민의힘들이 네. 정청래 후보 엄청 응원하는데 이 정청래 후보가 이번엔 정작 여기로? 재미있는 게 네. 지금 본인이 출사표를 아직 안 돌리고 있어. 근데 네. 재미있는 게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출마도 어제 안 전북에서 하셨어요. 열린 민주당 네. 행사 보니까 네. 거기 이미 당대표 네. 후보라고 또 네, 명패는 펜마렌. 예, 아,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네. 아, 팬말에는 그 사실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죠. 아직 본인이 그러니까 후보 출마선을 안 되는데. 했는데 예, 예. 옆에 김민석 앉으니까 김민석은 이제 당대표 후보인데 예, 예. 이분도 당대표 후보로 돼 있더라고.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직 아직 접수도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네, 왜 거기 그래도 명패를 되는 그렇게 겁니까? 당 이제- 행사에서? 사실상 공식화한 거잖아요. 벌써? 모든 후보들이. 그리고 지금 고민정 의원뿐만 아니라 또 한 예. 분도 또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네, 네. 시작은 5명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사실상 이제 후단협 사태를 시사하면서 다시 떡꺼냈거든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 뭐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지금 우리 이번 전당대회를 약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자. 네. 언제까지 과거를 파멸을 할 것인가. 네, 네. 특히나 지금 막 뭐 20년 전, 25년 네. 전에 있었던 이야기.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네. 이야기들을
정말 과거의 이야기들 가지고 예. 그날 그때 네. 그 당시에 뭐 그때 했는지 진짜. 무슨 말 했는지 진짜 하등 너무 비생산적이다. 네. 근데 최근에 어쨌든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전 문제 네. 또 이런 뭐 정책적인 이슈가 많이 좀 떠오르고 있어서 좀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주말 보니까 또 후보분들이 그러니까요. 또 예. 서로 또 이렇게 센 말들을 또 네. 주고받았더라고요.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뭐 다구리 만평 보셨어요? 그 예, 정청래 예. 전 대표가 예, 올린 예. 거. 근데 저는 이렇게 파묘 예. 이거 좀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네. 묘하게 지금 예. 파묘를 하고 있는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거 있어. 예. 다들 알고 좋아요. 있고 이런 거 좋아. 어. 너무나 뚜렷한 거. 예, 뭐요? NHK 단란주점 왜 서로 말들 안 해? 아, 아니 더군다나 와, 지금 얘기되네. 최근에 배제고 사태 있었고 스타벅스 있었고 와. 예. 최욱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다들 NHK 단란주점은 서로 얘기 안 해. 잠깐만 거기 제일 유리한 거는 정청래 후보 아니야? 그렇죠. 와 그렇네.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얘기 저는 되네. 파묘 좀 오. 제대로 좀 하자. 그러니까 아직 안 저는 한거 이제 아닐까요? 정청래계이고 싶은데, 예, 진짜 정청래 후보한테 엄청나게 좋은 팁을 주셨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저는 여기에서도 5.18의 단면, 네. 5.18이 어떻게 정치화되고 희화화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NHK 와. 단란주점이라고 하면 대박. 송영길, 김민석 둘 다 엮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둘은 여기는 계속 비켜가. 지금 나올 거 사실 다 나왔잖아요. 네, 네. 후단협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은 서로 상대방의 이면 다 파헤치면서도 5.18만은 서로 성역화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민주당만의 5.18 만들기를 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준 단적인 아니, 진짜 모습 정말 아닌가 들어보니까 특히 합니다. 광주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정말 리얼하네. 그러게 사나요? 네, 광주에 네. 진짜 광주 어. 출신이시고 당시 광주의 네. 아픔을 너무 다 이렇게 하시- 부추기는데 옛날 이야기 하지 말자니까. 왜 갑자기 옛날 얘기 하지 마. 이거는 너무 내가 보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이 옛날에 진짜, 꺼낸 네. 분들 누구예요? 지금 스보기니 그러니까요. 뭐니 다 5.18 갖고 문제 삼으셨잖아. 네. 그런데 네. 왜 이거나 꺼내면 안 돼? 그것도 5.18 아니, 하지 말자고 저는 꺼내. 그럼 수복도 하지 마. 수복도 하지 말고. 네, 다 하지 마. 수복도 잘못됐다는 얘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이거 좋네. 드디어 이제 다 맞다고 봐.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가 뭐 미니 전당대회 같은 느낌. 네. 아니, 어, 그 제일 저 정청래 후보한테 한번 팁을 더 주세요. 임수경 지금 섭외해서 그날을 증언하게 해라. 그럼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 네. 일타쌍피네. 아, 임수경 네. 그때 가서 말리려다가 네. 거기서 욕까지 들었잖아요. 네, 안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일단 그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만 보안 수사권이 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거 가지고도 네. 아까 박범계 의원께서는 이 전당대회 이후에 좀 네.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네. 가셔서 보니까 보세요. 굉장히 네. 의원들이 많아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홍기현 의원, 그러니까요. 이소영, 네. 고민정,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박범계 네, 의원님까지 네, 네, 네. 어쨌든 이제 보안 수사권이 뭐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네. 개혁 수사 기소 네. 분리는 맞는데 예. 이게 여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미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책 없이 무작정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은 국민들 피해 입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것 같고 네. 저는 네. 뭐 굉장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네. 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진짜. 그쵸. 아니 저는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너무나 뚜렷한 사안이라서 이걸 뚜렷하다. 어떻게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것에서 삐끗하는 순간 네. 예, 큰 어떤 민심의 어떤 심판을 네. 받을 수 그리고 있다. 지금 경찰이나 지금 보안 수사권 또 없애자고 하는 분들 정말 저는 뻔뻔한 주장이 이거 정말 이게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사건 1년에 몇 번 일어난다고 이 사건을 빌미 삼아서 예.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황운하 의원 아니 침소봉대라고 1년에 있잖아요. 한 건만 일어나도 이게 지금 엄청 지금 그 이채원 양 네. 어머니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믿었던 경찰이 알고 보니까는 살인마의 후원자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네.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계적 치안 뭐 자랑한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네. 이거 보안 수사 그리고 이런 일이요 몇 건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범인을 편드는 예. 것까지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지 음. 최소한 경찰이 무능하거나 네. 그래가지고는 그 범인을 놓치고 음. 그냥 아니면 아주 작은 아주 그야말로 손톱 같은 잘못된 작은 혐의로만 기소를 했다가 네, 네. 검사가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같은데 해가지고 뒤늦게 찾아낸 거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반대로 또 생사람 잡아가지고 네. 올렸다가 검사가 보니까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생사람 살리는 일도 많고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보완돼서 다
바뀌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만약에 정말 없애버리면 이 나라 저는 저 암흑천지 될 거다. 전 그렇게 보면 치안 지옥이 열려요. 굉장히 우려를 또 표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석연 위원장 네. 대통령 네. 직속기구 네. 거의 국민통합위원장도 네. 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이제 처음 나서셨는데 이게 정부 인사 가운데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뭐 예. 헌법까지는 아니지만 네. 사실은 아니, 헌법이죠. 아니 전 그러니까 맞는 이제 거 뭐 같아요. 이석연 위원장의 뭐 분석 그 해석은 본인 해석은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이석연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 정부도 네. 대통령과 청와대도 네. 그리고 법무부도 네. 사실은 어.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대법원 그동안에 그럼요. 견지가. 네. 근데 이제 당에서 전당대회 네. 앞두고 갑자기 그 뭐 강성당원들 특정 지금, 주자가 네.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너무 전당대 이슈로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이슈를 키우니까 네. 그냥 이제 뭐 분위기 맞춰가지고 그냥 그 뭐야 이거는 그냥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 있었던 거지. 사실은 정부도 또 민주당의 일부 목소리도 무작정 보안수사권 폐지해놓고 국민들한테 피해가면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던 건데 이번에 어쨌든 장윤기 사건을 네. 계기로 이런 목소리들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음.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중에 또 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범죄 사건인데 네네. 이게 여성 성범죄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네.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부산의 그 그렇죠. 돌려차기도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피해자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거를 못 밝혀냈는데 음. 검찰의 단계에서 그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자칫 그냥 뭐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나 뭐 다른 뭐 사기 사건 뭐 그런 거 말고 이런 그 굉장히 안 좋은 악질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이게 튀어나오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네네. 이런 사건들 중 저도 취재로 들은 사건인데 네. 그 의붓 아버지가 그 딸을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올렸어요. 그런데 검찰이 보니까 이 여성 피해자가 너무 표정이 그늘져 있고 내용을 봐도 좀 이상해서 더 추가로 어떻게든 저 설득도 하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스토킹이 아니었어요. 네. 수백 번 성폭행을 그렇죠. 해가지고 아, 원치 않은 예, 예. 임신도 하고 낙태도 하고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음, 끔찍한 짐승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이 보안 속관이 없으면은 예, 단순 예. 스토킹범으로 손방망이 처벌받고 끝날 사안이었어요. 이러고도 지금 보안 수사권 없애겠다는 겁니까? 네. 네,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도 네. 지금 네. 접히고 해서 마지막 남은 이거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이걸 없애겠다는 거고. 빨간 약 예, 하나 남았는데 예. 빨간 약마저 없앤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네. 참 저는 어떤 논의의 전개 과정조차도 네. 이른바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사실 검찰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보호받을 수 있고 본인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음. 마지막 남은 어떤 보안 수사권 마저 없애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뭐 저는 그러면 정청래 대표부터 해서 네. 혹은 나아가 민주당은 아. 정권의 명운을 걸어라. 네. 네. 그럼 어쨌든 전당대 이 상황에서 그 이소영 의원이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죠. 네. 되게 우려를 표했던 거는 이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게 가볍게 이제 전당대회용으로 좀 소비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실 짓고 해야죠. 뭐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네.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박범계 의원님도 뭐 이게 중진이시고 네. 이런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목소리도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런데,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요. 네, 지금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명운이 다 걸린 문제거든요. 예, 예. 이걸 강력하게 지금 이제 추진하고 밀어붙였던 세력 위에 올라타 있고 네. 본인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검찰한테 뭐 숟가락만한 틈을 뭐 허용을 해도 네, 네. 나중에 그렇죠. 이제 우리 정권 네. 전체를 뭐 잡아먹을 것이다. 음. 이 말 자체도 아주 음험하기 짝이 없는 게 검찰한테 조그만 칼이라도 허용하면 나중에 우리 정권이 뭔가 부패 혐의 나오면 네. 그냥 얘들이 칠 거다. 무슨 소리야? 그럼 자기들 부패 혐의 나도 그냥 절대 검찰을 못 공권력을 못 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우선 그런 말부터가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숟가락만한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던 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거 전부 다 뻥 뚫어야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정청래 후보는 저는 과연 이 문제가 정말 쟁점이 네, 되면 네. 저는 전당대회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그 정도 아, 수준으로 그렇게 보면. 보시는 그리고 거군요. 솔직히 예.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어쨌든 네. 이 이슈가 올라오면은 예. 정청래 후보한테는 유리하잖아요. 음.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가 네. 어쨌든 또 다른 상대방인 김민석 후보가 아 그래 나도 의견 비슷했어 이렇게 네네. 갔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음. 김민석 전 총리가 용기 있게 뭐 그래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음. 다시 한번 숙고를 해보자. 네. 용기 있게. 예, 이게 예. 이렇게 가는 네. 것이 도대체 그렇죠. 맞냐? 그렇죠. 설사 전당대회에서 불리하더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믿고 한번 용기 있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원은 믿지 말고 국민. 아니,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을 믿고. 네. 네.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그런데 맞다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또 직격을 하셨지만 네.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 이거 물론 이 보안 수사권이 네, 아니라 선호투표제 얘기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올리셨네요. 예. 지금 저 피해자 그 본인이 이제 피해자 포지셔닝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요. 1대2가 아니라 1대3 고민전까지 저조판 같다. 그런 것 같다. 예. 약자와 이제 피해자 포지셔닝을 최대한해서 당원들의 동정심이라든가 예.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음. 그런 이제 노선이 보이고요. 네. 지금 굉장히 저 눈에 띄는 게 예. 왜 이분이 지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살 전당대회 준비를 사실 저는 작년 대표에 당선된 그날부터 이미 해왔다고 봐요. 그래갖고선 그동안 1인 1표제라든가 조국당과의 예. 합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뭔가 순방 갔다 와서 멋진 뉴스를 네. 마련하는 그 순간 본인이 치고 나와서 끊임없이 신문 일면을 독점해온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에 네. 그동안 대표 기간 내내 전당대회를 준비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정작 출사표는 안 하고 있는가? 예.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암초가 갑자기 네. 이거죠. 이거 선호투표. 음. 이 선호투표 이게 지금 굉장히 불리해요. 정청래 입법 입장에선. 그래서 이걸 걸쇠로 지금 주말 내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 최고위원회의가 이 문제를 전준위가 그러니까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네.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딴지를 건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근데 딴지 세력의 후원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딴지가 굉장히 세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이거 잘못하다가 여기서 무슨 선거 보이콧이 전당대 보이콧이라든가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요. 언어의 마법사시군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뭐 1대3, 1대4 얘기했지만 네, 네. 정청래 전 대표의 내상 중에 가장 큰 음. 거는 김어준의 탈선 이거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탈. 예, 네. 탈선 이탈. 예. 그러니까 탈선은 김어준 씨가 묘한 시점에서 네, 네. 묘한 뭐랄까요? 네. 좀 네. 정체와 함께 CCTV 특히 그렇죠. 김민석 예. 면죄부. 네. 예. 네. 그리고 갑자기 파리. 김어준답지 않게 프랑스로 파리. 갔다가 네. 파리 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리고 저는 그 회계사다 보니까 예. 그 메시지가 조금 하던데 돈 문제. 돈 문제. 내가 무슨 아니 네. 어떻게 보면 음. 그냥 농담 반 그다음에 뭐 언론인들은 흔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감히 약간은 비하해서 말하자면 언론인들이 야 너 외국 나갔다고 또 돈 빼돌리려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상당히 민감하게 너무 그렇지 너무 받아들이더라고요. 민감해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우린 이런 때 무슨 생각하냐면 네. 야 여기에 바닷가에 딱 해놓고 여기 난 절대 돈 안 숨겨놨다. 너무 이상해. 과거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김어준 씨가 갑자기 파리로 갔고 어떤 본인으로서는 과거로 따지자면 정말 뭡니까 이제 슈퍼챗 장사에 한참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갔고 갔다 오면서 입장이 바뀌고 하는 거 제가 보면 이번에 잠깐 놀란 게 CCTV 공개 논란인데 네. 이거 지금 굉장히 사실 수수께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채널 A가 이번에 또 특종하셨더라고요. 예.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김민석 그 의원 쪽에서 이 공개를 요청했었던 도장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김민석 의원 쪽에서 어떤 제3자가 네. 김민석 저 국회에다가 신청을 했대요. 그 영상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3자가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는 김민석 의원이 당사자니까 김민석 의원실에다가 김민석 의원실에다가 그렇게 문의를 했대요. 이거 누군가가 좀 제공해달라 그러는데 줘도 네. 되냐? 당신 영상이다. 예. 그랬더니 김민석 의원 쪽에서 된다. 아. 줘도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제3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김어준 씨일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까지가 제가 취재가 됐어요. 근데 어. 자 그러면 김어준 씨가 네. 이 저 제공을 요청을 했는데 그럼 당사자니까 김민석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니까 국회에 있는 그렇죠. 총리실에 있는 김민석 총리가 아니고 예. 그냥 김민석 같은 예. 김민석 그 캠프지만은 김민석 의원실에다 문의했더니 거기서 오케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한번 논의. 다음 시간에 다음 예고편으로는 일단 저희 측의 보도는 네. 이제 국회 측에서 네. 따르기를 당사자 김민석 전 총리 측이 이달 초 계엄 당일 영상을 받아갔다. 이제 이게 저희 보도였거든요. 네. 네. 받아갔다는데 제가 한 거는 받아갔다기보다는 제3자가 음.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 국회 예. 사무처가 김민석 의원 쪽에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 그렇게- 쓰게 해줘라. 네. 제가 취재한 건 그렇게 그래요. 또 취재가 약간 좀 되셨군요. 예. 다른데 네. 이쪽 요거 지금 채널 A 보도는 김민석 의원 쪽이 조금 더 난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받아간 다음에 그쪽에 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건은 그게 아니고 네. 아니, 누군가가 뭐 공익을 위해 보도하려고 했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말이 약간은 좀 다릅니다. 일단 요걸 뭐 좀 더 주목해봐야 사실관계가 돼요.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이거 네.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예. 네. 아니 예. 아니 김민석 의원 네. 쪽에서 오케이를 해줬고 만약에 본인의 동영상이 나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신고를 해도 되잖아요. 그게 네. 불쾌하고 기분 나쁠 리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입수 경위는 별 문제가 아니, 안 별 되고 문제가 아니다. 핵- 다만, 핵심은 다만. 김어준이 왜 틀었느냐. 그렇지. 아, 근데 난 거기서 그거죠 이제 또 뭐. 하나는 이제 그렇지. 김민석 의원이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게 김민석 의원은 모를 수도 있죠. 의원실에서 하면 모를 수도 아니, 있죠.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네. 아니 그렇더라도 이건 본인한테 이런 내용 나간다고 허락. 아이 그 그래요? 의원실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부사관들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요 내용은 뭐 그때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보기로 네. 하고요. 네, 하여간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예. 자, 마무리하기 전에 저 딱 하나만 오늘 여성부대면 네.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음, 뭐냐면 음. 김용범 실장한테 SNS 그만 좀 네, 했으면 네. 좋겠다는데 계속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부대면이 이 SNS 어떻게 받는지 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어쨌든 저는 최근에 김용범 실장이 그 ETF 네. 레버리지 네. ETF 때문에 그러니까요. 욕을 네.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음. 별로 그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아니, 어. 외국에서 다 레버리지 ETF 있는 어. 거 가지고 그걸 그걸 한 건 문제는 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 김용범 실장이 뭔가 유일하기보다는 약간은 아. 조금 이제 탈출구가 생겼다. 아. 이번 부동산 토론회 있잖아요. 예. 이번 부동산 토론회에서 음. 어쨌든 정부가 뭐 어떤 안을 고집해가지고 단일된 안을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 네. 토론회 들어보고 많이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대로 이번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계신가 네.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음. 지금 뭔가를 생각하셨더라도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정보예요? 기대예요? 그냥 기대죠. 기대죠. 근데 진짜 저도 한 말씀만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그리고 김용범 실장이 나서서 부동산 정책 토론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홍명보 이임생이 나서서 축구 정책 토론회 하자는 것과 똑같다. 정말 똑같다. 그렇게까지 네.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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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딱 이번에 토론회 한다고 그래서 네. 약간은 좀 기대가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예전 같으면 그냥 했잖아요. 네. 답정너. 대통령이 음. SNS로 했고 음. 근데 이번에는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니까 네. 그동안의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약간은 좀 쓴소리를 들어보고 약간은 네. 잘못했구나 예. 이거를 조금 안 것 같아서 근데 조금 이분은 다행이다. 자기한테 쓴소리하면은 화가 나면은 의원한테도 막 그 반박하고 막 그런 그런 건 태도를 아니세요? 보이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네. 예전에 옛날에 저는 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음. 부동산 세법을 몰라요. 이건 제가 뭐 폄훼하자 내지는 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정부 이래로 부동산 세법을 모르는 것은 아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오점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부동산 네. 세법은 너무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홍명보 축구 모르잖아요. 이임생 축구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토론 축구 토론에서 본인들이 이겼다 한들 저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말씀 잘하시잖아요. 네. 김용범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있을 수 있는 토론회에서 이겼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 부동산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서울시가 수도권이 지옥이 돼가고 있고 전세 물량, 월세 물량 못 찾고 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겼다 한들 무슨 의미가 네. 있냐고. 그래서 저는 듣는 네. 자리가 돼야죠 예,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반성하고 네. SNS 줄이고 의미가 있으려면 저를 불러달라. 아, 얘기도 저를 불러줬으면 네. 좋겠어요. 아, 진짜 네. 직방사장, 네. 전문 회계사 가셔가지고 두분 이제 한번 말씀 나와서 한번 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정치 시그널은 그냥 거기서 생방송 진행. 네, 거기서 저희 둘은 뒤에서 거기서 한번. 네, 아, 정말 대한민국 쉼없이 네. 바쁩니다. 뭐 축구 얘기까지 이렇게 네. 또 네. 세 분과 함께 정치 속풀이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